택시기사 아버지를 둔 며느리를 데리고 병원 행사에 어떻게 다녀요? 강남 고급 한정식집 상견례 자리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국내 1위 패션 브랜드 엘레강스의 수석 디자이너 강서진입니다. 32살 최연소로 수석 디자이너 자리에 올랐죠. 다음 달 파리 패션쇼 출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견례에 관한 것입니다. 평생 개인 택시를 몰며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 저는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 혼자서 저를 키우셨죠. 강남 본사 디자인실. 그날도 직원들이 제 책상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팀장님, 이번 파리 패션쇼 메인 드레스 정말 대박이에요. 역시 우리 팀장님이세요. 직원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죠. 퇴근 후 아버지의 택시를 탔습니다. 아버지는 25년째 같은 택시를 몰고 계십니다. 아빠, 다음 주 상견례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걱정 마라. 아빠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택시기사 정도는 떨떠래. 아버지의 사투리가 귀에 익숙했습니다. 그래도 준혁 오빠네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 좀 부담되시지 않으세요? 서진아,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냐? 아빠는 떳떳하게 살아왔어. 저는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빠가 의사였으면 좋았을 텐데. 백미러에 비친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쓸쓸하게 웃으며 핸들을 꽉 쥐셨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혼자 작은 방에 계셨습니다. 저는 물 마시러 나왔다가 우연히 봤죠. 낡은 상자를 꺼내시는 아버지. 그 안에는 하얀 의사 가운이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강태수. 명찰에 적힌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사진 한 장, 젊은 시절 의사 가운을 입고 웃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임신한 여자분. 미안해, 서진아. 아빠가 너한테 떳떳한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방으로 돌아갔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의사였다고? 하지만 왜 지금은 택시기사실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처럼 웃으며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많이 먹어라. 네, 아빠. 저는 아무것도 못 물어봤습니다. 아버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회사에 출근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약혼자 박준혁에게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상견례 준비는 잘 돼가? 응. 다 됐어. 우리 부모님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는데 이해해줘. 준혁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버지도 준비 많이 하셨어.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감이 밀려왔죠. 대학 동기이자 기자인 한지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우야, 상견례 떨려 죽겠어. 금방 답장이 왔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하지만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명성병원 성형외과 과장실. 제 약혼자 박준혁은 환자 차트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혁은 35살, 명성병원 성형외과 과장이었죠. 하지만 순전히 실력으로 오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준혁의 어머니 최명기, 명성병원 이사장 박철민의 부인이자 전직 수간호사 출신이었어요. 63살인 최명희는 평생 허영과 계급의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습니다. 준혁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다음 주 상견례입니다. 아들, 그 집 좀 알아봤는데
아버지가 택시기사래? 최명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네. 그런데 신부가 워낙 실력이 좋아서요. 파리 패션쇼에도 진출하고, 하긴 그 인맥이면 경원 VIP 고객 유치에 도움되겠네. 연예인이나 재벌 부인들 많이 알겠지. 준혁은 사실 제 재능과 인맥 때문에 청혼했던 겁니다. 사랑보다는 계산이 앞섰죠. 최명희는 남편 박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상견례 상대가 택시기사 집안이래. 성은 강씨고. 강씨? 뭐 흔한 성이니까 큰 문제 없을 거야. 박철민 이사장은 68살, 명성병원을 30년간 운영해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었죠. 30년 전, 박철민은 한 동료 의사에게 자신의 실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의사의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박철민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설마 그 사람일 리 없어. 30년이나 지났는데 고개를 저었죠. 한편 저는 대학 동기 한지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진아, 상견례 준비는 잘 돼가? 응. 그런데 좀 걱정이야. 우리 아빠가 택시기사시잖아. 그게 뭐 어때서? 떳떳한 직업인데. 한지우는 33살, 사회부 기자로 정의감이 강한 친구였어요. 준혁 오빠네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서 좀 부담돼. 에이, 괜찮을 거야.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있어? 지우는 태평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빗나간 예상이었죠. 상견례 3일 전, 아버지는 20년 된 정장을 꺼내 다림질하셨어요. 아빠, 제가 새 정장 사드릴까요? 아니다. 이거면 충분해.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신경 쓰시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아빠, 부담 갖지 마세요. 준혁 오빠,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그래, 걱정 마라. 아버지는 웃으셨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너무 화려하면 가벼워 보일까? 너무 수수하면 촌스러워 보일까? 결국 심플한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죠. 내일이면 준혁의 부모님을 뵙는다. 설레기보다는 긴장됐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걱정됐어요. 아버지가 무시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으셨습니다. 평소 입던 택시기사 점퍼 대신 정장을 입은 아버지.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아빠, 멋지세요. 그런가? 오랜만에 입으니까 좀 불편하네. 아버지가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청담원. 저희는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예약된 룸은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최고급 공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배인이 정중하게 인사했죠.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긴장하신 듯 자꾸 넥타이를 만지셨어요. 얼마 후 박준혁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최명희, 박철민, 준혁, 세 사람이었어요. 최명희는 명품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고가의 시계가 반짝였죠. 박철민은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이염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명희가 아버지를 보는 순간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저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 그리고 초라한 옷차림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진입니다. 아, 서진 씨. 소문대로 예쁘시네요. 저는
준혁 어머니, 최명희예요. 최명희는 겉으로는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안녕하십니까? 강태수입니다. 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최명희의 목소리가 순간 건조해졌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죠. 최명희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댁은 무슨 일 하세요? 개인 택시 운전합니다. 아, 택시. 개인이면 그나마 낫네요.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최명희의 얼굴에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박철민이 끼어들었어요. 우리 아들은 서울대 의대 나와서 지금 성형외과 과장인데 집안 격차가 좀 있네요.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저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 혹시 어머니는 안 계세요? 최명희의 목소리에 호기심이 묻어났어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 그럼 출산 중에? 네. 병원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박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잔을 들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뭐라고? 출산 중에 사고? 네. 1995년이었다고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박철민이 아버지를 자세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눈빛과 얼굴 윤곽이 어딘가 낯이 익었죠. 실례지만 혹시 전에 어디서 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25년째 택시만 몰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박철민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분위기가 어색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불안감이 커졌어요. 뭔가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거든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최명희의 태도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강서진 씨, 패션 디자이너가 돈은 많이 버나요? 저는 연봉 1억 5천 정도 받고 있습니다. 어머, 그게 다예요? 우리 아들은 수술 한 번에 몇 천씩 받는데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힘들겠네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최명희가 아버지를 향해 더욱 노골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택시 운전하시면 하루 얼마나 버세요? 날마다 다릅니다만 평균 15만 원 정도 됩니다. 어머, 그럼 한 달에 450만 원. 우리 집 관리비보다 적네요. 최명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박철민도 거들었죠. 택시기사분이 패션이나 예술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 교양이 중요한데. 아버님, 외국어는 하세요? 우리 집안은 해외 학회도 자주 가거든요. 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견딜 수 없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아, 물론이죠. 성실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최명희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아해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이렇게 격차가 크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없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택시기사 아버지를 둔 며느리를 데리고 병원 행사에 어떻게 다녀요?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준혁도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혁에 대한 믿음,
결혼에 대한 기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죠. 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서진아, 가자. 아빠 때문에 너가 고생이구나. 아빠, 아버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철민이 멈춰 세우려 했지만 최명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냥 보내요. 어차피 안 맞는 집안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죠.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가요.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옆룸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누가 의사 없어요? 빨리요. 저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옆룸 문이 활짝 열렸어요. 70대로 보이는 노신사가 목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파래져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박철민이 황급히 달려갔어요. 제가 의사입니다. 하지만 박철민은 노신사 앞에서 당황하며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명성병원 이사장이지만 실제로는 행정직이었거든요. 30년간 환자를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준혁도 달려왔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기도가 막힌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119 불렀어요? 네, 오고 있대요. 하지만 노신사의 얼굴은 점점 더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죠. 바로 그 순간 아버지가 빠르게 노신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비켜주세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박철민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노신사를 바닥에 눕혔어요. 그리고 정확한 동작으로 하임리법을 시행했습니다. 노신사의 등 뒤에서 양팔로 복부를 감쌌죠. 명치 부근을 빠르게 압박했습니다. 1번, 2번, 3번, 5번째 압박 후 노신사의 입에서 음식물이 튀어나왔어요. 컥. 노신사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으세요? 호흡이 안정됩니다. 119가 올 때까지 이 자세를 유지하세요. 119가 올 때까지 이 자세를 유지하세요. 아버지는 노신사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동공 반응도 체크했어요. 맥박 정상. 동공 반응 정상. 산소 포화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능숙한 손놀림, 정확한 의학 용어. 이게 우리 아버지 맞나? 주변 사람들도 모두 멍하니 쳐다봤어요. 최명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택시기사가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하는 거요?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디서요? 의대라도 다니셨습니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제 손을 잡았어요. 서진아, 이제 진짜 가자. 저희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박철민의 목소리가 들렸죠. 잠깐만요. 성함이 강태수라고 하셨죠? 아버지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으셨습니다. 박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겠죠.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레지던트 시절 함께 일했던 천재의사 강태수. 설마 저 사람이? 박철민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택시 안.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아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하신 거예요?
옛날에 배운 거야. 옛날에요? 어디서요? 나중에 얘기해 주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실까? 왜 의학 지식이 그렇게 정확할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일 후 친구 한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너 아빠 이름이 강태수 맞지? 응. 왜? 너 아빠에 대해 이상한 기사를 찾았어.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95년 신문 기사인데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의료사고, 산모 사망, 담당 의사 강태수, 의사 면허 박탈. 한지우가 읽어준 신문기사 제목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손이 떨렸어요. 서진아, 지금 너네 집으로 갈게. 이거 직접 보여줘야 할 것 같아. 한지우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30분 후, 한지우가 노트북을 들고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이거 봐. 화면에는 1995년 신문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죠. 1995년 3월 15일, 서울대병원에서 출산 중이던 산모가 사망했다. 담당 의사는 성형외과 전문의 강태수 28세. 의료사고 조사 결과 마취 과다 투여가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다. 강태수 의사는 의사 면허 박탈 처분을 받았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가 의사였어? 응. 그것도 서울대병원 전문의. 한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서진아, 뭔가 이상해. 뭐가? 이 기사 계속 읽어봐. 저는 기사를 더 읽었습니다. 당시 수술에는 2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주치의 강태수와 보조의 박철민.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박철민. 준혁 오빠 아버지? 맞아. 그 사람이야. 한지우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내가 더 파보니까 이상한 점이 너무 많더라. 어떤 점? 우선 사망 원인이 마취 과다 투여잖아. 근데 마취는 보조의가 담당했대. 그럼 박철민이? 응. 근데 재판 과정에서 박철민은 모든 책임을 강태수 아저씨한테 전가했어. 저는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보조의 박철민은 법정에서 증언했다. 주치의 강태수가 마취량을 지시했다고. 자신은 지시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이게 말이 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지우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더 가관인 건 이거야. 박철민의 장인이 당시 병원 이사장이었어. 권력으로 사건을 덮은 거지. 강태수 아저씨는 딸을 키우기 위해 항소도 포기하고 조용히 물러났대.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평생 그 억울함을 혼자 삼키고 사셨던 거예요. 저를 키우기 위해. 서진아. 그리고 이거. 한지우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사망한 산모의 이름. 강미영. 이분이 너희 엄마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의사 면허도 빼앗겼죠. 그리고 평생 택시를 몰며 저를 키우셨어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시고. 아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신 거예요. 서진아, 지우도 왔구나. 아버지는 평소처럼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먹이며 아버지께 달려갔어요. 아빠,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아버지가 당황하셨습니다. 아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뭘? 아빠가 의사였다는 거.
억울하게 모든 걸 잃으셨다는 거.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셨죠.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어떻게 알았니? 지우가 찾아냈어요. 한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억울하시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으셨어요. 앉아라. 이제 다 얘기해 줄게.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1995년 3월 15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자 가장 비극적인 날이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 엄마 미영이가 너를 낳던 날이야.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나는 당시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전문의였지. 28살. 앞날이 창창했어. 수술은 제왕절개였고 나는 주치의였지. 보조인은 박철민이었어. 박철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됐어. 내가 태어나고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지.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마취해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 지나도 미영이가 깨어나지 않았어. 나는 이상함을 느꼈지. 마취량을 확인했더니 과다 투여됐더라고. 박철민이 실수한 거야. 근데 박철민은 패닉에 빠졌어. 장인이 병원 이사장이었거든. 자기가 실수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한 거지. 아버지가 주먹을 쥐셨어요. 박철민이 나한테 무릎을 꿇었어. 자기 대신 책임져 달라고. 나는 거절했지. 당연하잖아. 내 잘못이 아닌데. 그런데 미영이가 결국 깨어나지 못했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조사가 시작됐어. 박철민은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지. 내가 마취량을 지시했다고. 자기는 지시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증거도 조작했어. 박철민, 장인의 권력으로. 나는 싸워봤어. 변호사도 선임하고 증인도 찾았지. 하지만 결국 졌어. 권력을 이길 수 없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어. 28살에 모든 걸 잃은 거야. 게다가 갓 태어난 너를 키워야 했어. 항소할 수도 있었지. 하지만 시간도 없고 돈도 없었어. 그래서 택시를 몰기 시작했지. 너를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아빠가 떳떳한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저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아니에요.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세요. 아빠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지우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어떻게? 제가 기사를 쓸게요. 30년 전 진실을 세상에 알릴게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지우야, 이미 30년이 지났어. 소용없어. 아니에요. 저는 기자예요. 진실을 밝히는 게 제 일이에요. 한지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아, 너도 결심해야 해. 뭘? 준혁이랑 결혼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파혼할 거야. 그래. 잘 생각했어. 그날 밤, 저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혁이 받았어요. 서진아, 상견례 일은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셔서. 준혁 오빠,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왜? 상견례 때 우리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도 오빠는 아무 말 없었잖아요.
그건 어머니가 워낙 강하셔서. 변명하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아버지 박철민 이사장. 30년 전 우리 아버지한테 뭘 했는지 알아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소리야? 1995년 의료사고. 박철민 이사장이 자기 실수를 우리 아버지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그건 우리 아버지는 의사였어요. 서울대병원 전문의. 근데 억울하게 모든 걸 잃으셨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아버지 때문에. 서진아. 그건 30년 전 일이잖아. 지금 와서 30년 전이든 뭐든 잘못은 잘못이에요. 우리 둘이랑 무슨 상관이야? 준혁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준혁과는 안 되겠다고. 오빠, 결혼 못해요. 끝이에요. 서진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한지우가 기사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서진아, 이거 보도하면 큰 파장 일어날 거야. 괜찮아. 진실은 밝혀져야 해. 한지우는 30년 전 자료를 모두 취합했어요. 신문 기사, 재판 기록, 병원 관계자, 증언, 그리고 결정적 증거. 당시 수술실 기록지를 찾아냈습니다. 서진아, 이거 봐. 마취 기록지의 서명이 박철민이야. 정말? 응. 이게 결정적 증거야. 한지우의 눈이 빛났어요. 일주일 후 한지우의 기사가 떴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왔죠. 명성병원 박철민 이사장. 30년 전 의료사고 책임 전가. 무고한 의사 인생 파괴.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어요. 이런 인간이 병원 이사장이라니. 30년간 떳떳하게 살았다는 게 놀랍다. 피해자 의사분 너무 안타깝다. 명성병원 절대 안 간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명성병원 앞에는 항해 시위대가 모였어요. 박철민 사퇴하라. 진실을 밝혀라. 저는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어요. 괜찮다. 이제 다 지나갈 거야. 아빠,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괜찮아.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철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서진 씨. 박철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제발 기사 좀 내려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돈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박철민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어요. 이사장님이 30년 전 우리 아버지한테 뭘 하셨는지 아시죠? 그건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미안하다고요? 30년간 우리 아버지는 택시를 몰며 저를 키우셨어요. 의사로서의 꿈도 명예도 다 잃으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사장님은 그 시간 동안 편하게 사셨죠.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틀 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0년 전 의료사고 재조사. 박철민은 소환됐어요. 이사장님, 30년 전 의료사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보조의로 참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취 기록지에는 이사장님 서명이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죠. 박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주치의 강태수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신 거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당시 수술실 간호사도 증언했습니다. 마취는 박철민 의사가 담당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하나씩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일주일 후 박철민은 위증죄로 기소됐어요. 명성병원 이사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병원은 폐업 수순을 밟기 시작했죠.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왜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정말 미안해. 오빠한테 사과받을 일은 아니에요.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는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하면 뭐 해요. 서진아, 우리 그래도 오빠 끝이에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명희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수십 통 왔죠. 서진 씨, 제발 만나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모두 무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재판. 법정에 섰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 박철민은 30년 전 의료사고의 책임을 강태수 씨에게 전가했습니다. 증거와 증인 모두 이를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강태수 씨의 의사면허 박탈 처분을 취소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어요. 아버지는 무죄, 의사면허를 돌려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어요. 아빠, 축하해요. 고맙다. 서진아.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정이었습니다. 재심이 끝나고 일주일 후 공익 변호사 이동현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진 씨. 안녕하세요. 이동현은 36살,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였어요. 아버지의 재심을 도와주신 분이었죠.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명예 회복하셔서 덕분입니다. 제가 한 건 없어요. 진실이 이긴 거죠. 이동현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미소였어요. 그런데 강서진 씨. 네. 혹시 식사 한번 하실 수 있으세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좀 뜬금없죠? 이동현이 멋쩍게 웃었어요. 사실 재심 준비하면서 강서진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 생각만 하시는 효녀라고. 아니에요. 제가 못난 딸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동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식사 약속을 했어요. 며칠 후 만났습니다. 이동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돈보다 정의를 추구하는 변호사.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도와주는 사람. 준혁과는 완전히 달랐죠. 제가 공익 변호사라 돈은 별로 없어요. 이동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결혼하면 힘들 수도. 누가 결혼한대요?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이동현이 당황하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귀여웠어요. 그렇게 저희는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의사 면허를 돌려받으셨지만 다시 대형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서진아, 아빠는 동네 의원을 열 거야. 동네 의원이요? 응. 25년간 택시를 몰면서 느낀 게 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병원비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 아빠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어.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아빠는 정말 멋진 분이세요.
2달 후 아버지는 작은 동네 의원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강태수 내과의원. 어려운 분들 무료 진료. 첫날부터 환자가 몰려왔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아버지는 행복하게 웃으셨어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이동현과의 관계도 깊어졌죠. 6개월 후 이동현이 프러포즈했습니다. 서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기쁘게 대답했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행복한 상견례였어요. 이동현의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존경합니다. 이동현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손을 꼭 잡으셨어요. 30년간 혼자 딸을 키우시고 억울함도 참으시고.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겸손하게 말씀하셨죠. 따뜻한 상견례였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잡았어요. 3개월 후였습니다.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박철민과 최명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느 날 우연히 그들을 마주쳤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마지막 만남이었죠. 결혼식 준비로 바쁜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이동현과 함께 웨딩홀을 보러 갔어요. 강남역 근처였습니다. 웨딩홀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 길, 배가 고파서 근처 식당을 찾았죠. 서진아, 저기 김밥 천국 어때? 좋아. 저희는 작은 김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누군가 나왔죠.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던 여자. 최명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최명이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서진 씨. 최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한복 대신 낡은 앞치마, 화려한 시계 대신 거친 손, 머리는 허옇게 새어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주방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박준혁이었습니다. 그도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어머니, 그릇이. 준혁이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서진아, 오빠.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 봤어요. 이동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명희가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발요. 5분만. 최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동현을 바라봤어요. 괜찮아. 다녀와. 이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최명희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남편이 구속됐어요. 위증죄로. 최명희가 말했습니다. 병원은 폐업했고 재산은 다 압류당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살아요. 준혁이랑 둘이서. 최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이도 병원에서 해고됐어요. 아버지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 씨, 최명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상견례 때 제가 너무 심했어요. 아버님을 모욕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알아요. 사람을 직업이나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최명희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일어나세요. 어머님. 저는
최명희를 일으켜 세웠어요.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께 사과하셔야죠. 최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용기가 안 나요. 용기를 내세요. 진심으로 사과하신다면. 저는 돌아섰어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동현이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어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최명희의 몰락한 모습,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인과응보라는 생각도 들었죠. 김밥을 먹는데 맛이 없었습니다. 서진아, 많이 놀랐지? 네, 솔직히 저분들도 참 많이 변했네. 이동현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중요한 건 뉘우치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늦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뉘우쳤잖아요. 이동현의 말이 맞았습니다. 최명희는 분명 뉘우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빠, 오늘 최명희 씨를 봤어요. 그래? 김밥집에서 설거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아빠,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글쎄다. 쉽지 않구나.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하지만 미움으로 사는 건 힘들어. 아빠, 서진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뉘우치는 거지. 아버지의 말씀이 이동현과 똑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아버지의 의원에서 일을 돕고 있었어요. 오후 진료 시간, 문이 열렸습니다. 최명희와 박준혁이 들어왔어요. 아버님, 최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보셨어요. 표정이 굳어졌죠. 무슨 일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최명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혁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안 됩니다. 사과드려야 해요. 최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견례 때 너무 무례했습니다. 아버님을 모욕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이 30년 전에 목이 메었어요. 아버님께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무릎 꿇고 계시면 제가 불편합니다. 최명희와 준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앉으십시오. 아버지가 의자를 가리키셨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최명희가 손사래를 쳤어요.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사과는 받았습니다. 이제 가보십시오.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버님,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상견례 때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어머니 말씀을 그냥 들었어요. 서진이한테도 아버님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사과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도 이렇게 사과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최명희 씨. 네, 요즘 어디서 일하신다고 했죠? 김밥집에서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이에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제 의원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네. 최명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빠, 의료보조 일손이 필요합니다. 간호사 출신이시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버님, 최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그럴 자격 없다고 생각하시면 더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희가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응. 그래도 30년 전에 서진아, 미움으로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아.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게다가 최명희 씨는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야. 남편 잘못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거지. 그래도 됐어. 아빠, 마음 편한 게 제일 중요해. 아버지의 눈빛이 평온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됐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일주일 후, 최명희가 의원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최명희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환자들을 친절하게 대했죠. 원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보였어요. 최명희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3개월간의 준비 끝에 봄날의 따뜻한 오후였어요. 웨딩홀은 하얀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서진아, 예쁘다. 한지우가 옆에서 말했어요. 고마워. 지우야, 너 정말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턱시도를 입은 아버지. 정말 멋지셨습니다. 아빠, 서진아, 정말 예쁘구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 우시면 안 돼요. 미안해. 너무 감격스러워서. 저도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서진아, 행복해야 한다. 네, 아빠. 동현이는 좋은 사람이야. 잘 살아라. 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다. 서진아. 아빠가 왜요? 너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살 수 있었어. 아빠, 내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어. 30년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됐어. 이제 울지 마. 화장 다 망가진다. 아버지가 웃으며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결혼, 행진곡. 문이 열렸어요. 아버지와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났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 멀리 이동현이 보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와 함께 걸었어요. 32년간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 이제 저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시는 거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단상에 도착했어요. 이동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손을 포개 주셨어요. 잘 부탁한다. 동현아. 네, 아버님.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동현이 고개를 숙였어요.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두 사람은 저는 이동현을 바라봤어요. 이동현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신랑 이동현 씨,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 강서진 씨,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동현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서진 씨,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키스했어요. 행복했습니다. 하객석을 보니 모두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한지우도, 그리고 뒤쪽에 최명희와 준혁도 있었습니다. 초대하지 않았는데 온 거예요. 최명희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준혁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서진아, 정말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친구들, 동료들, 아버지의 환자들,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요. 아버지는 계속 웃고 계셨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동현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이동현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여보, 일어났어요? 응.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늘 아버님 뵈러 가죠? 그래야지. 우리는 아버지의 의원으로 향했어요. 의원은 1년 사이 많이 변했습니다. 환자가 늘어서 간호사를 2명 더 고용했어요. 최명희도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 동현 씨 오셨어요? 최명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어머님, 아버지 계세요? 네, 진료실에 계세요. 저희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환자를 보고 계셨어요. 아, 서진이 왔구나. 네, 아빠. 환자 진료가 끝나고 아버지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요즘 어때? 좋아요. 아빠.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아빠도 건강하시죠? 응. 요즘 일이 보람 있어서 좋아.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드리고 계시죠? 그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산책을 했어요. 한강, 공원이었습니다. 서진아, 네. 아빠? 너 혹시 아버지가 말을 멈추셨어요. 왜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말씀하세요.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빠, 어떻게 아셨어요? 아빠가 의사인데 얼굴만 봐도 알지. 네, 8주 됐어요.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축하한다. 서진아, 고마워요. 아빠, 할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동현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님, 잘 키우겠습니다. 고맙다. 동현아. 우리는 행복하게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연히 작은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 일하고 있었어요. 준혁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죠. 저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준혁도 우리를 봤어요. 서진아, 동현이 형, 안녕. 준혁 오빠, 요즘 어때? 그냥 살아가고 있어. 준혁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너는 행복해 보이네. 응, 행복해. 다행이다. 진심으로. 준혁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 행복하게 살아. 오빠도. 우리는 헤어졌어요. 이동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저는 정말 괜찮았어요. 더 이상 준혁에게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옛날 사람일 뿐이었죠. 9개월 후,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받아주셨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아빠, 고마워요. 딸의 이름은 강미영. 제 엄마 이름으로 지었어요. 미영아, 할머니처럼 예쁘게 자라렴. 아버지가 손녀를 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이동현도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버지는 계속 의원을 운영하시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최명희는 성실하게 일했어요. 준혁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박철민은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2년 후, 저는 아버지와 함께 엄마 산소에 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미영아, 나야, 태수야. 아버지가 산소 앞에 앉으셨어요. 30년 만에 명예를 되찾았어. 그리고 서진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어. 내 이름을 딴 손녀도 태어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약속은 지켰어. 서진이를 잘 키웠어.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아버지예요. 저 정말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서진아. 우리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때로 힘들고 억울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것도요. 아버지처럼, 저희 가족처럼 그렇게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